네, 잘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네네네.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음, 네. 어, 그, 오늘은 큰 얘기를 합시다. 큰 얘기. 큰 얘기요? 음, 네. 대관. 네? 빅피처. 대관. 아, 예, 예, 예. 빅피처. 네. 홍대관. 네. 어, 얘기하려면 뭘 하나 좀, 오징어가 있어야지 좀 씹는 맛이 있잖아요. 12연기를 가지고 얘기합시다. 아니, 뭐 아무거나 가지고 해도 뭐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예. 이제 12연기는 또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아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걸 얘기해 보자고요. 네. 12연기로 오늘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그냥 크게 좀 보는 걸 좀 해볼게요. 네. 양자역학 얘기도 좀 하고 깨달음 얘기도 하고 아, 예. 양자역 학과 12연기와, 네. 뭐 짬뽕에 비빔밥까지 한번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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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탕수육에다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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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참 좋은 세상이에요. 짬뽕, 탕수육, 뭐 비빔밥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세상이니. 네, 맞아요. 우선 그 12연기를 이제 불교 공부하다 보면 이제 접하게 되는데 예. 그 12연기가 뭐 무명행식, 명생유기, 촉수, 지호, 생로사 이렇게 해서 이제 12가지라고 하는데 네. 에, 우선은 뭐 배우면 이제 하나씩 들어가지요. 네. 들어가는데 우선은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좀 내려다보자고. 네. 네, 네. 도대체 12연기라는 게 왜 생겼을까? 이것이 무엇인가 보다는 왜 생겼을까요? 아,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12연기가 음, 뭘까 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죠. 근데 예. 이것이 왜 생겼단 게 이렇게 전라도식으로 이거 좀 생각해 보는 사람은 없어. 왜 생겼을까? 네. 12연기가 왜 생겼을까? 부처님 입장에서 왜 12연기를 생각하셨을까? 아니요, 이거 부처님보다도 더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아, 그 차원이 아니고요. 네, 예, 이게 예. 부처님은 이게 이제 저 산매에 들어서 사유를 해가지고 이제 이 원리를 밝혀내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느냐를 한참 더 높여서 보자 이거예요. 네. 예. 생각을 보는 걸 메타인지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왜 또 갑자기 이렇게 소리가 줄어들었어? 그 메타인지를 한번 사용해서 이 12연기를 한번 보자 이런 건데 네. 목소리가 왜 적죠? 어, 지금은 괜찮으시죠? 네, 지금 괜찮아요. 예, 예. 일단은 12연기 하면 네. 이게 이제 연기법의 어떤 구체적인 형태란 말이에요. 네. 연기법인데 연기가 어떻게 굴러가냐? 12연기로 굴러간다. 예. 이게 그 연기법이라는 게 원인과 결과인데 원인과 결과로 해서 이게 12가지 형태로 굴러가는데 그런데 이제 연기법의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을 보면 거기서 이제 불교에서 제일 삼법인의 첫 번째 나오는 무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죠. 네. 음. 고정된 실체가 있으면 이 세상이 굴러갈 수가 없죠. 네, 네. 실체가 없으니까 굴러가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네. 네, 음, 네. 음, 음. 이것도 사실은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 들으면. 많이 네. 생각을 해야 될 얘기인데 예. 딱딱 모든 것이 고정돼 있어가지고 영원불변하다. 네. 여기에 생명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생명이라는 거는 이게 운명의 장난이라고 이게
죽지 않으면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또 태어난 아, 생명은 또 영원히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음, 고잖아요. 네, 뭐 고를 어렵게 해석을 하는데 네, 아니 생활 속에서 중생들이 느끼는 고가 진짜 고지고 음, 이경택의 고가 이렇게 나왔던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죠. 우리가 느끼는 고가 핵심 진짜죠. 응. 예, 그다음에 무상하다는 게 무아랑 또 똑같은 말이요. 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네, 실체가 없으니까 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무아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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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무아니까 또 마음대로 변할 수 있는 거고 네, 마음대로 변하는데 마음대로 변하지 말라 안 변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변하니까 고통스러운 거고. 아휴, 네, 이게 삼법이니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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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인제 그 인제 12가지로 변해간다 이걸 인제 한 거예요. 네, 이게 뭐 12가지 변하는 건 내가 볼 때는 뭐 또 다르게 12가지로 볼 수도 있어요. 꼭 뭐 무명, 행신, 명세, 유기, 뭐 촉수, 엣지 이렇게 보지는 않더라도 다른 게 보더라도 하여튼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네, 이렇게 쭉 흘러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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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더 크게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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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 12연 기법이 이게 이거 이상 답이 없어. 그러면 뭐 그것만 이제 붙들고 늘어지는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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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좀 헬리콥터 타고 좀 올라가서 좀 산을 보자는 거예요. 산속에서 산을 보는 게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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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게 무상하다는 건데 12연기 자체가 무상하니까 이렇게 변해가는 건데 12개로. 네, 왜 이거 현실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오감의 세계를 현실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게 무상할 수밖에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 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부처가 무상이라 네, 했으니까 무상이겠지. 그렇게 하면 그 부처의 제자도 아닌 거고 아무것도 아닌 거고. 네, 왜 그러냐 하면 이 세계를 일단 연역법으로 먼저 이게 확정시켜 놓고 보면 이게 불법이 다 보인다고. 불법에 들어가서 불법만 네, 쳐다보니까 이게 뭐 연역법, 네, 엄청난 것 같지만 음 그 공과 색이 있는데 불교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식으로 얘기 안 네, 하고. 공이 진화하고 싶은 거예요 지가. 네, 예. 근데 공에서는 어떤 체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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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뭔가 체험하는 세계를 만들어 놓은 게 색인 거예요. 네, 음. 색인데 이 진화하는 거 세상에서 이렇게 뭔가 그 진화를 하려면 우선 그 자신을 갈기갈기 찢어야 돼. 그래서 네, 자타를 만들어야 돼. 네, 예. 자신과 타인을. 예, 음. 그게 그렇게 상대성 세계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인제 그 체험을 위한 그 시작으로 처음에 이 세상에 드러난 게 빅뱅이라는 거예요. 빵 네, 하고 터졌다는 거예요 빅뱅은. 원래 빅뱅이라는 말은 뭔가 이게 지금 점점 커지는 거 보니까 우주가 역으로 필름을 돌리면 어디서 한 점에서 시작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이 그 사람들을 이제 무시하려고 "그럼 빅뱅이냐?" 그랬거든. 근데 빅뱅이 진짜 이게 인제 정식 명칭이 된 거요. 아, 진짜요? 예 우스갯소리로 한 건데. 네, 예. 말도 이상하잖아요. 빅뱅. 빵 하고 터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빵이죠, 이게 말 그대로 빵. 어 근데 엄청난 빵이다 이거지. 빅 네, 예, 예, 예 그래서 그 비하하는 소리를 한 건데 이게 아, 아 예, 이게 우리 우주 운명이 이렇게 우주의 이름 우주의 시작이 이렇게 우스개 유머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 심각하게 정해진 이름이 아니에요. "그 아 빅뱅이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한 거예요. 해프닝처럼 장난처럼 한 것에 그 심오한 것에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다는 거죠, 네. 역설적으로. 예. 그런데 또 예예. 한 소식 듣고 보면 음. 이 세상이 진짜 유머거든요. 네. 네네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빅뱅이라고 떠올리니까 음. 좀 건조한 과학 느낌에서 뭔가 좀 유머를 써야 되나요? 네 아 아 좋네요. 예.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된 거요. 네네네네. 눈 내리는 날 우리의 사랑은 시작됐지요. 네네네. 음. 그래 가지고 인제 저기 뭐야 이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테두리 씌워져서 경계화 져서 그 경계 안은 나고 경계 밖은 객관의 세계라고 하는 에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네. 이제 그 순간부터 인제 무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은 의도된 무명인 거예요, 체험을 위한. 네. 근데 불교에서 무명하면 밑도 끝도 없는 중생의 그 무지로 설명을 하잖아요.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인간 기준으로 보면. 예. 근데 이거를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계곡에서 보는 게 아니고 네. 헬리콥터 타고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산을 바라보면 네. 예 무명은 의도된 무명인 거예요. 예. 이게 무명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양자역학으로 하면 그 대칭성이 깨진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의도적으로 깨진 거거든요. 의도적으로요. 왜냐? 예. 체험을 하려고. 네. 체험을 해야지 진화를 하니까. 근데 그 체험은 전체성을 가지고 체험이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 이게 개체성이 서로 찢어져 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사랑도 해 보고 뭐 어 온갖 사건이 벌어지면서 거기에서 인제 이렇게 지식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짱구 돌리다 보면. 예. 어. 음. 이거요. 어렵게 네. 생각할 필요 없어요. 네. 어. 그래서 네. 그런데 인제 그 양자역학적으로 가면 인제 그렇게 인제 기본 입자들이 인제 빵 터져서 인제 그 경계는 가졌는데 얘네들이 또 무게를 못 가진 거야. 예. 그래서 히그스 메커니즘 모르시면 이제 히그스 메커니즘 적어 놓고 나중에 한번 그 검색을 해 보세요. 예. 예예. 히그스 메커니즘이라는 그 원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인제 기본 입자들에게 인제 질량을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럼 질량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럼 질량 이전과 이후는 뭐가 틀리냐면 테두리 있는 그러니까 테두리 이전에 전체로 있었고 네. 빅뱅이 빵 터지면서 인제 테두리가 생겼고 플랑크 상수가 생겼다는 거예요. 네. 또 촉근 이론이 생겼다는 거고 촉근이. 예. 양자역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요것들이 인제 빛의 속도로 움직이거든요. 네. 질량이 없은 게. 네. 전라도 말 멋있어. 네. 운치가 있잖아요, 질량이 없은 게. 네네. 어. 그러면 또 이게 그 원인과 결과가 없는 세계가 되거든요. 네. 질량이 없는 세계는 동시성의 세계예요. 예. 그래서 이 음 질량을 갖게 해서 시공 속에 묶어 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인제 시공 속에 갇히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인제 악전고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예. 고요,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예. 이렇게 설명해야지 자꾸 고를 고전 역학적으로 2,600년 전에 그 그 시대에 설명한 걸 가지고 얘기하고
이것도 동시에 얘기해 줘야 된다고 사실은. 음. 음. 이 현대인들이 이해 못하는 게 불교가 너무 인제 좋게 얘기하면 고준한 얘기를 해 주시니까 네. 예 좀 이렇게 막말로 얘기하면 너무 올드한 얘기를 하니까 네. 현대인들한테 배척받는 거예요. 네. 음음. 어 음. 뭐지 저기 뭐야 수주작처라고 그러나? 수처작교. 아 수처작주. 뭐 이런 얘기하면 현대인들이 그거 아이고 듣겠어요 그거? 응무수주 뭐 이생기심하고 그러면? 그렇죠. 요즘 근데 젊은이들은 지금 주지급 이상 되시는 스님들 보면 그걸 생명처럼 붙들고 있거든요. 그럼 이 그렇죠. 20-30 대가 가서 어. 그 얘기 들으면 '이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뭐 그런 그 듣는다고. 그렇죠. 한자도 거의 사실 몰라요, 젊은 친구들. 음음음음. 음. 그래서 인제 그 힉스 메커니즘에 의해서 사실은 또 이게 양자역학이 더 어려운 건데 그래도 현대인들은 어려워도 이런 모던한 걸 더 좋아하는 거야. 네. 자기가 또 이 통해 또 양자역학도 좀 배우고. 음. 예. 그래 가지고 인제 힉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인제 기본 입자들이 인제 질량을 획득을 하는데 이거는 벌써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요 네. 과정은. 획득을 해서 드디어 인제 시공에 인제 갇히는 거예요. 예. 음. 그러면서 이제 날개 잃은 천사가 되는 거예요. 네. 어. 그 인생의 최고 정점까지 갖다 떨어져 본 사람들은 알아요. 날개 잃은 천사라는 걸 이렇게 느낌으로 알아. 네.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네. 뭐 곤두박질이 떠오르네요, 선생님. 곤두박질. 그 말도 참 가슴 아프네요. 네. 쿵쾅쿵쾅쿵쾅. 예. 우당탕탕. 예. 그래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정점에 가 계신 분도 있지만 지금 이제 곤두박질 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내가 그렇죠. 곤두박질 안 치고 예. 얘기를 하면 네가 곤두박질을 음. 알아야 얘기할 텐데 저도 곤두박질 쳐봐 가지고. 예. 저도 좀 해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곤두박질 쳐졌을 때 인생을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깨이고 더 많이 무명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돼요. 맞아요. 어. 아프지만 사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음. 정점에 있을 때는 자기 에고만 살찌우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사실은 인제 한번 떨어져 봐야지 예. 무명을 벗고 빛으로 나오는 자기가 네. 얼마나 에 헛된 생각에 빠져 살았는지 삶의 네. 실제를 보지 못하고 이런 네 거는 또 맞습니다. 깨쳐나오는데 음. 또 그 곤두박질 쳐졌을 때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 그때 생각을 하면 또 나름대로 친구도 다 떨어져 나가고 혼자 골목길에 하찮은 형이 돼서 추리닝 바지 입고 쓰레빠 끌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네. 사실은 그때 인제 진짜 햇살하고 만날 수 있거든요. 아 네. 어디 목적지 정해지면 거기 가느라고 햇 햇 햇살 햇살을 못 느껴요. 아 맞아요, 선생님. 오갈 데도 없이 그냥 음. 오라는 사람도 가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쓰레빠가 가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네. 하찮은 아저씨가 돼 가지고. 네. 그럴 때 따뜻한 봄볕이 딱 손에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음. 정상에 있을 때 언제 햇빛을 봐요. 햇볕이 다 아래 것으로 보이지. 태양보다 자기가 더 그쵸. 높은데. 그때는 햇볕이야 맨날 눈 뜨면 있는 건데. 네. 그때 그때는 머리카락을 스치는 봄바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네. 음. 그렇죠. 다 떠나도 남아 있는 건 햇볕이랑 바람이랑 음. 하늘이랑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인제 자기랑 만나는 음. 공간 안으로 들어와서 참으로 소중한 시간인데 이 네. 곤두박질 치는 이 시간을 잘못 사용하면 그때 인제 뭐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 좀 음. 많은 거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하여튼 정신만 똑바르면 다 이것도 최고 정점에 올라가고 곤두박질 친 것도 하나의 플랜이거든요. 예. 뭔가 이렇게 인제 진화하기 위한.
예. 그러니까 진화라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올라갔다가 떨어져 봐야지 그다음에 인제 그 삶이라는 실체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밟는데 꼭대기만 삶이고 낭떠러지 떨어진 거는 이거는 죽음이야 이러면서 막 힘들어하면 네. 음 그걸 잘 좀 곤두박질 치신 분들은 겨울이니까 네. 그 겨울바람은 또 봄바람하고 또 틀려요. 깨끗해요. 모든 걸 네. 싹 떠나가 보내고 나서 자기 혼자 있는 그 하고 똑같은 바람이 나한테 부는 거야. 아유 참. 나무 잎새 다 버리고 가지만 있는 그 나무를 거쳐온 바람이기 때문에 예. 깨끗합니다. 군더더기 하나 없습니다. 네.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청량함이 있다는 거야. 음. 그 곤두박질 쳐졌을 때 그 청량함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그럼 올라오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인제 테두리도 씌우고 질량도 씌워서 인제 물질의 그 기본 입자가 형성이 되는데 그걸 이제 페르미온이라고 그러죠. 네. 페르미온 표준 묘 모형. 모형이라고 쳐 보시면 거기에 인제 페르미온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 기본 입자를 그러니까 원자 핵과 그 전자를 이루는 것들을 페르미온이라고 그래요. 그게 아마 사람 이름인가 그럴 거예요. 예. 음. 내가 발견했으면 홍익이온이라고 그랬을 텐데 네. 홍호곤이라고 그랬겠는데 온이를 홍호곤 뭐 이렇게 했겠죠. 네. 미안해. 내가 풀이 못해서 이렇게 외국 사람 이름을 하게 해 가지고. 어. 그래서 그것이 그런데 인제 이렇게 어떤 체험을 할 때 흘러갈 때는 이게 원인과 결과로 흘러가야지 거기에서 내가 나중에 뭘 잘못했는지 뭘 잘했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연역법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네. 설계할 때 그렇지 않겠어요? 원인과 결과가 없으면 우리가 거기서 뭘 배우겠다는 거예요. 진화라는 건 뭘 배운다는 의미인데 네. 뭘 배우고 느끼고 깨닫고 느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체험을 통해서 내가 이 체험을 하기 전보다 더 스승해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원인과 결과가 없는 세상이면은 그게 배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원인과 결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요. 음. 그거를 부처가 발견한 거요. 그러니까 부처의 발견을 네. 얕잡아 보는 게 아니고 네네네. 알고 부처가 발견하고 보니 인연법에 의해서 연기돼서 12연기가 흘러가는 건데 네. 그거를 진화라는 개념이 없을 때는 그게 이렇게 연역법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네. 근데 불교에는 진화가 없어요. 네. 중생들의 그냥 무지로 인해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무명해서 고통 속에서 헤매고 앉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네. 근데 이 진화라는 개념이 들으면 그게 아니라고. 그거는 계획된 의도된 네. 더 나은 그 우주를 만들기 위한 과정인 거요. 그렇게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막 중생들이 헤매고 네. 있는 게 아니고 네네네. 예. 아 괴로움조차도 이유가 있는 되게 의미가 깊은 그렇죠. 괴로움이다. 한때 이런 말 예. 유행했잖아요.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말 유행한 적 있었죠. 네네네. 네 영화에서. 예. 예. 이게 음. 우리 우주한테 얘기하면 돼요 그게.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벌어지는 부처가 발견한 모든 현상들은 다 계획에 의한 거를 사후적으로 그걸 발견했을 뿐이요. 네. 음. 아버지의 의도를 자식이 커서 그걸 발견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음. 음. 그 부처도 내가 12연기를 발견하기 이전에 네. 이미 연기법은 있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연기법은 설정된 거고 그 설정은 진화를 하기 위한 메커니즘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음.
결과론적으로 그러네요. 네, 그럼요. 음. 이렇게 좀 12연기를 크게 보고 난 다음에 네. 음 그다음에 인제 12연기에 인제 안에 들어가서 뭐 무명행식, 명식, 유기, 촉수의 지효, 생로사가 어떻게 된 거냐라는 거를 공부할 때 네. 이게 이해가 쏙쏙 오지요. 예. 그렇지 않고 이런 거 없이 그냥 그 무명행식부터 들어가면 예. 이걸 배워도 무명인 거예요. 예. 12연기를 다 외워도 무명이요. 이게 왜 생겼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그 무명이지 뭐예요. 네. 음. 음. 그래서 무명행식은 그 테두리와 질량을 가져서 시공에 갇힌 존재들이 진화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화를 하느냐 하는 그런 프로세싱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 프로그래밍 된 그 뭐야 프로그램할 때 그 어떤 구조를 짤 거 아니에요, 네. 프로그래머들이. 예예예. 그런 거예요 이게. 음. 음 음. 근데 어쨌든 현상 안에 있는 이러한 그 흐름의 뼈대들을 발견해낸 것이 12연기인데 이건 대단한 거죠. 예. 근데 불교의 그 이게 진화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낱개식으로 팔고 있는 거라고. 네. 일반에서 팔고 있지는 못하고. 네. 음 음 음. 자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음. 음 12연기를 또 그 좀 이제 또 얘기를 해 봐야지 또 인제 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보면은 12연기 한번 저기 뭐야 검색해서 인제 보시면서 들어도 되는데 요즘은 참 좋잖아요. 그렇죠? 네. 다 어. 자세히 나오니까요. 아니 저기 뭐야 옛날에는 그런 걸 못 했는데 요즘은 12연기 화면에 뜨게 해 놓고 이 유튜브는 계속 소리 들리게 할 수 있잖아요. 아 그쵸. 검색하시면서 들으셔도 돼요. 음. 예예. 나는 이걸 하면서도 '이게 내가 꿈인가 생신가 내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니.'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네네네. 어. 저도 선생님이랑 이렇게 하면서 찾아보면서 할 때 많았었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음. 바로바로. 내가 중학교 1 학년 들어갔는데 영어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근데 뭘 옆에다가 큰 걸 차고 들어오세요. 네. 봤더니 그게 녹음기예요. 네.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한 거를 갖다가 아 원어민 발음요? 예 예. 그거를 버튼을 딱 누르니까 레슨 1 하면서 똑같았어요. 아 비슷했어요. "This is your pen? Is this your pen?" 막 이러면서 네. 어 그렇게 배운 게 엊그제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이거 뭐 그냥 동시에 뭐 여러 개를 딱 이렇게 아 그쵸. 플레이하도록 해 놓고 내가 필요한 것만 딱딱 예. 보면서 이렇게 뭐 하니까 예. 이게 예. 그런 세대를 거쳐왔던 나로서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다고. 네. 그러면 꼬집어 보는데 아픈 거 보면 이거는 저긴 것 같아요.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인제 내가 12연기에 뭐 구체적인 거는 뭐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건 생략을 하고요. 네. 뭐 좀 뭐 하신다는 분은 다 12연기 안 건드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스님들도. 네. 그런데 그 스님들마다 얘기하는 게 다 틀리니까 예. 예 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네. 어느 게 맞느냐고 따지지 마시고 여러 네. 개를 다 그냥 비빔밥 해서 드세요. 그럼 자기 나름대로 나중에 인제 좀 쓰거든요, 체계가. 근데 거기서 네네네. 얘기 안 하는 것들을 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 흔히 들을 수 없는 얘기군요. 이 맛에 짜증나도 듣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다 알아요. 짜증 안 짜증 납니다. 재밌습니다. 예. 그럼 더 짜증내 다른 분들이. 자기네들이 즐겁겠지. 네. 죄송합니다. 네. 저분은 좀 다르대. 저분까지도 완전히 좀 이상하신 분 됐네. 저 선생님하고 하더니 뭐. 저분은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아유
이 유튜브 듣는 선생님들 편 맞아요, 이분은. 근데 이제 지금 잠깐 나 좀 용기 좀 불어 주느라고 내 편 들어준 거예요, 지금. 내가 알아요. 나이 먹으면 깨만 더 차 여우처럼 는다니까. 행동이 못 따라서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처음에 무명행식이 나오잖아요. 네.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여기 전부예요, 내가 볼 때. 아, 무명행식에서 게임 다 끝났다 이 말씀이군요. 예예. 이거를 음. 구체화시켜 놓은 게 명생유기 생루사예요. 아. 무명행식에서 끝난 그랬을 거예요, 수도 벌써. 있겠네요. 네네네. 음. 뭘 몰라 가지고 저질러 가지고 그게 계속 식에 쌓인다는 거잖아요. 네. 중생의 삶이 뭐 이거지요. 뭐 딱 잘라 얘기하면 네. 무지해 가지고 그 상태에서 뭔가 자꾸 저질러 가지고 뭐 행도 너무 고급스러워. 저지르고 저지를 행자는 없지만 저지를 행자라고 그래 가지고. 네. 어. 그래 가지고 또 전도몽상된 잘못된 식을 또 계속 쌓는 거고, 네. 이 식이 또 다음 또 뭔가를 행할 때는 또 무명으로 다시 올라가서 네. 또 그 무명이 저지르는 게 또 새로운 식일이고, 이것이 예. 또 다음 행동할 때는 이 식이 또 무명으로 올라가서 이게 무명의식 계속 꼬리 물고 도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음. 우선 요렇게 좀 크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음.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는 이게 12연기를 빠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이게 맞아. 근데 이게 12연기를 처음 듣는 분들한테도 일단 네. 이렇게 접근하면 나중에 네.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볼 때 큰 그림 안에서 작은 거 안에서 보기 때문에 네네. 이해가 빠르실 거다 이거요. 네네. 그러니깐 둘 다 한테 좋은 거요. 네. 처음 공부하시는 분한테도 좋고 이미 빠꾸미처럼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 아시는 분들한테도 이거 좋은 거라고. 네. 네네. 그런데 이 무명 행식이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거냐 할 때 명색터부터 생루사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무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한테 들어와 있냐는 게 이게 명생유기비요. 무명이요? 무명이 명생육입. 우리 예. 안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무명 행식이라는 것은 음. 어떤 개념적인 얘기고, 예예. 요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머리 안에서는 어떤 메커니즘 안으로 들어와 있느냐 하는 네네네. 거를 더 풀어서 얘기할 때 요게 명생유깁이 되는 거라고. 음. 네네네. 음. 음. 아시겠죠? 예예예예. 그랬을 때 보면 이제 명색이라는 것도 공부해 보시면 학자들마다 다 틀려요. 근데 예. 그 학자들이 그게 자기가 밥 먹고 사는 직업인데 예. 어설프게 해석할 리는 없고 나름대로 뭐 엄청나게 뭐 니까야 뒷까야 앞까야 옆까야까지 다 보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결론 내린 걸 거라고. 예. 내가 볼 땐 틀린 것 같더라도 그건 인정해 줘야죠. 그렇죠? 예예. 음. 우리는 이거를 주전벌이로 공부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이게 주식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네. 주전벌이가 주식한테 막 대들면 안 되지 사람이. 네네네. 그러니까 그 주식으로 공부하는 사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식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틀려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문제가 네.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거를 뭐 명색이다 하면 이게 몸과 마음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말 그대로 우리 뇌 안에서 이렇게 그 그 바깥에 있는 대상들이 이미지로 들어와 있는 것이 색이고 네. 요것을 네이밍한 것이 명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네이밍을 떠올리면 거기에 따른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거든요. 네네. 요렇게 우리 머리 구조 안에 이렇게 세팅돼 있다라고 설명을 해도 이게 맞아요. 네. 나는 이쪽 편이고요. 예예. 뇌과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네. 이걸 몸과 마음이라고 해석을 해도 뭐 아주 틀린 건 아닌데, 네. 우리가 그러니까 뭐 저 저기 뭐 살다가 다시 죽어서 다시 몸과 마음을 받아 가지고 다시 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먹고 마시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십이연기를 부처님이 설명할 리는 없다고 보는데 근데 네. 이걸 명과색을 육체와 정신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예. 몸뚱이 가지고 어떻게 태어나고 죽는지. 네. 근데 불교는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의 의식 세계를 다루는 거지. 네. 예예. 그래서 의식 세계를 깨워서 무명 그러니까 불교에서 보면은 그 크게 보면은 거거든. 무명을 정견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네. 설정도의 정견으로 바꾸는 거예요. 12연계의 무명을. 그런 거 아닙니까? 크게 보면? 헤리코타스에 그렇죠. 올라가서 불교 교리를 보면 그렇죠. 예. 무명을 정견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과 정견이라는 건 뭐야? 이게 전부 의식적인 거죠? 예. 의식적인 깨달음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명색도 여기 그런 큰 흐름에 맞춰서 우리의 네. 의식의 흐름으로 해석해 주는 게 맞는다고 난 보는 거예요. 예예예.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 색수상 행식에서 보면 저기죠. 예, 이게 상에 있는 거예요, 이게. 상을 내가 설명할 때 거기는 이미지와 생각이라는 걸 항상 같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지는 바깥에 있는 대상에 대한 그 이미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네. 그건 색인 거고, 어, 그 명은 그 상에서 이게 생각인 거죠, 네임이. 예. 그러니까 이게 명색이 어떻게 보면 상으로 보셔도 돼요. 네. 상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임인가 음. 그 이미지. 그러니까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상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상자에 보면 나무 목자에다 눈 목자 똑같은 목자 두 개를 써놨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상이라고 난 그냥 나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그 땜박질해서 외우고 있거든요. 네. 똑같은 목자야. 그러니까 서로 네네. 상이지. 네. 어, 네. 어. 근데 나무는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색이요. 눈은 네. 우리 안에 들으니까 그거는 명이고. 예. 눈이 걱정. 나무를 보는. 그래 네네. 내가 그냥 네네. 머리 나쁜 사람들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 머리 좋은 애들 쫓아가는 방법이 이것뿐이 없어요. 네. 예. 자, 그다음에 인제 그 명색을 또 예를 들어서 명색이 가로축이다. 그러면 세로축으로 본 게 또 유깁인 거야. 네네. 예. 근데 명색은 또 어떻게 됐냐면 유깁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보면 색수상 행식과 안이비설신이 네. 육군과 육경으로 돼 경. 있는 거야. 예. 바깥의 경계와 네. 안에 그 기관들 즉 근이 기관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네. 음, 음, 음. 예, 그렇죠. 눈 기관, 뭐 코 기관, 귀 기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색성향 미촉법을 이렇게 듣는 거잖아요. 네. 예,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을 뭐 유깁을 이렇게 바깥에 육경과 안에 그 기관인 육군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명색을 몸과 마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네. 그런데 이게 의식이라고 불교가 기본적으로 의식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도 이게 의식의 흐름을 다뤘다고는 보는데 네. 이것은 우리 뇌에도 보면 이렇게 뭐 그 눈에 관련된 신경들이 있고요. 귀에 관련된 신경들이 있고 다 그래요. 그렇죠. 음. 네. 그게 1차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나는. 연합 영역 그런 거요? 일단 그 1차 영역 그냥 원시 예. 데이터들. 네네네. 원시 데이터. 로우 데이터라고 그러더라고. 네. 나도 하나 배웠어. 로우 데이터. 음. 그런데 근데 이게 로우 데이터도 이게 틀려요. 이게 보면은 우리가 소리 들을 때도 소리 그 자체도 있지만 고저도 있고 리듬도 있고 막 음. 그렇잖아요. 그렇죠. 장단도 있고 고저도 있고 이런 거를 또 따로따로 다 이렇게 네. 기타화한다고요. 예예예. 보는 것도 색깔 보는 놈 따로 있고요. 네. 뭐 그렇게 뭐라 해야 되나 모양 보는 놈 따로 있고 그렇죠. 움직이는 거 보는 놈 따로 있고 하여튼 뭐 가지가지예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인제 그 연합 영역으로 들어가서 예. 어
이게 인제 하나로 인제 이렇게 뭔가 결론을 내고 그다음에 가서 또 인제 이렇게 눈의 영향력이 있을 거고 귀의 연합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인제 안이비사신의 연합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총체적으로 또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우리가 볼 때 우리 선생님 얼굴도 보지만 소리도 들으니까 귀와 네. 눈이 동시에 거기다 또 악수까지 했다면 음. 코까지 들어가는 거잖아. 네네네. 어. 예예. 거기다 또 그날따라 우리 선생님이 또 뭐 향수까지 바르고 왔다. 네. 그랬더니 그냥 샤넬 향수가 뽕뽕 냄새가 폴폴 난다. 네네네네. 향까지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이 비까지 이게 여러 가지가 동시에 음. 막 오케이? 그렇죠. 어. 공감각이 그냥 다 동원이 되네요. 예.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이게 연합 영역도 있는 거고 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유깁이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로 데이터서부터 연합 영역까지를 이렇게 총 합친 게 이게 유깁이라고 봐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뇌과학을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몸과 마음으로 보고 명색을 유깁은 그냥 그 안이비설신이 색상의 미축법 이렇게 육경과 육군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뇌과학을 공부한 입장에서